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나드입니다. 자, 2 차 전지 분석을 해 드릴 텐데요. 이거 냉정하게 분석을 해 드릴 텐데 너무 좋은 얘기만 듣고 싶은 분들은 그냥 뒤로 가게 해서 안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가 제가 "진짜 걱정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한번 제 분석을 잘 들어 주시고요. 저는 예전부터 2차 전지 막 엄청 잘 나갈 때부터 한양 1 세기일 때부터 그때부터 저는 '아니다. 이거 너무 많이 고점이다.' 에코프로든 뭐 금양이든 여러분들 뭐 많잖아요, 종목들. 뭐 금양 뭐 이런 것도 있고 에코프로뱀 뭐 그다음에 그냥 2차 전지 테마 이런 거 엄청 잘 나갈 때 다들 뭐 "2 차 전지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할 때 저는 "이거 고점이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왜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너무 고평가였어요. 그래서 이거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매번 제가 고평가 이런 거를 그 시장이란 게 주식이란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공부를 해 보시면은요. 인간의 심리가 들어가 있어요. 특히나 이 차트에 인간의 심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자, 하이먼 미스키의 이게 거품 이론인데요. 하이먼 미스키 모델인데 처음에는 원래 가치가 좋을 때 2차 전지도 똑같아요. 가치가 좋을 때 이 자맹기라고 하거든요. 이때는 현명한 투자자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스마트 머니가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관이 들어와요. 기관이 들어와서 1차 땡겼다가 살짝 하락을 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이 들어오고 대중들이 이제는 열광을 하면서 탐욕과 환상이 생기는 거예요. 2차 전지 뭐 에코프로가 전 세계를 쓸어 담을 것이다. 이 국내 2차 전지가 전 세계를 다 쓸어 담을 것이고 뭐 테슬라는 망할 것이다. 막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많았잖아요, 유튜브에서. 그분 뭐 정치 쪽으로 가신 것 같은데 대머리 아저씨가 계속 그랬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폭락을 했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 모델이 진짜 소름 돋게도 똑같아요. 자, 에코프로랑 똑같죠. 에코프로 처음에 1차 상승했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또 2차 상승했다가 그다음 부정 상태 그다음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듯 하다가 쭉 내려가는 게 똑같죠. 이 하이먼 미스키 모델이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하이먼 미스키 모델이랑 여기 보세요. 여기 비슷하죠? 거의 똑같다.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고점이다. 조심해야 된다." 매번 말씀드렸는데 제 얘기는 뭐 귓등으로나 들으셨죠. 저는 참 안타까워요. 그런 게 사람이 욕심이란 게 주변에서 이렇게 판단을 제대로 못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런데 뭐 "지금 이제 바닥을 잡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요. 아직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국내 2차 전지는 바닥을 안 잡은 것 같거든요. 더 빠질 가능성이 저는 농후하다. 아직도 고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더 빠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 실적도 있겠죠. 일단은 뭐 실적이 23 년도까지는 뭐 잘 나갔다가 LG 엔솔이나 삼성 SDI나 SK온이나 매출도 잘 나갔는데 24 년부터 매출이 뭐 24% 꺾이고 23% 그다음에 SK온은 51%나 꺾였고요. 영업이익도 거의 뭐 3분의 1 토막 났죠. 그다음에 와 이거는 몇 토막이에요. 진짜 5분의 1 토막 났죠. 삼성 SDI는. LG 엔솔도 이렇게 나고 그다음에 SK온은 1조 1,200억 이게 다 합치면은 3사 다 합치면은 이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만큼 돈을 못 번다는 얘기고요. 제 지인 중에서도 지금 이 2차 전지 관련 뭐 1차 벤더인가 2차 벤더에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요. 거기도 상장사인데 거기도 지금 힘들다고 막 계속 직원들 뭐라고 하죠? 휴가를 준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 2 교대를 돌렸던 거 그러니까 3교 모르겠어요. 교대를 바꿔서 이 근무를 좀 널널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밥이 원래 3끼 다 무료로 나오다가 이제는 뭐 1 끼밖에 안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만큼 회사가 갑자기 심각해진 거예요. 회사가 갑자기 사정이 심각해지면서 지출 안 할 거를 다 줄여가는 겁니다. 참 그런 거 보면서 '야 이게 진짜 2차 전지가 심각해졌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었고요. 이것도 한번 봅시다. 지금 28일 급락한 2차 전지 종목에서 에코프로비엠, LNF,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뭐 4.99% 4.14 6.08 에코프로비엠 11.19 이렇게 하락을 했었네요. 자, 그래서 주요 배터리 시장 점유율 보면은요. 야 이거 보세요. CATL이요 41% 고요. 비아디가 15% 입니다. 그다음에 LG 엔솔이요 9%, 그다음에 삼성 SDI가 3%, 그다음에 SK온이 2%, 하나솔이 3%다. 아 진짜 심각합니다. 이 점유율을 보면은 진짜 이제는 심각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참 이게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주요 배터리 3사 영업이익 추이를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야 진짜 이 4 분기 때 다 꺾이는 게 보이시죠? 자 그래도 3 분기까지는 수익이 났다가 LG엔솔이나 SK온이나 삼성 SDI나 4 분기에 다 이렇게 꺾였어요. 앞으로도 또 전망이 저는 암울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점유율에서 중국 시장 제외한 기준에서도요. LG엔솔이 24.6 으로 선방을 하고 있지만 CATL이 여전히 이제는 1 등이다. 부동의 이제 27% 로 1 등을 달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삼성 SDI나 여기 비와디도 많이 올라왔죠. 그다음에 파나소닉 뭐 이렇게 있긴 하지만 이 성장세가 확실히 이 국내 배터리 3 사가 꺾인 모습이다. 지금 이렇게 이것도 뭐 획기적인 기술이 있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언론에서는 획기적인 기술이 있는 것처럼 주가 뻥튀기하고 개인들에게 이 주식을 다 넘겼지만 중요한 거는 이것도 제조업이기 때문에 싸게 잘 만드는 애 그리고 뭐 기술력이 좋으면 더 좋겠죠. 근데 싸게 잘 만들고 많이 만들고 시장이 많은 쪽이 유리합니다. 그게 어디겠어요? 당연히 중국이죠. 그래서 한국 조사기관인 SNE 리서치가 실시한 통계 분석에 따르면은요. 24년 전 세계적으로 등록된 전기차용 배터리 이 총 설치 에너지 용량은 약 894.4 기가와트시로 전년 대비 27.2 그러니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이. 그래서 CATL이 뭐 339, 비아디가 153, LG엔솔이 96 해서 각각 점유율이 31.7%, 37.5%, 1.3%의 성장률이구나. 죄송합니다.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LG엔솔 성장률이 1.3 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3 사의 시장 점유율을 합치면 거의 뭐 세 개사가 다 해먹는다는 얘기죠. 70.5%를 차지했다. 그다음에는 오션 하이테크, 현하다전자가 있는데 성장률이 무려 73.8%, 74.1%다. 이렇게 성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자, CATL에 지금 보면은 작년이랑 뭐 23 년에 24년 이게 비교를 한 수치잖아요. 그래서 이 성장률만 한번 봅시다. 성장률이 31% 늘어났죠. 그다음 비아디가 37.5 근데 LG엔솔 보세요. 1.3 그다음에 국내 배터리 3 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LG가 1.3 그다음에 파나소닉 아니고 SK온이 그래도 SK온이 12.4로 오르긴 했는데 왜 얘네들은 수익이 안 날까요? 참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삼성 SDI가 10% 10.6%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나소닉도 -18% 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변에 있는 중국 종목들 보세요. 중국 CALB, 비아디, CATL 또 어디 있죠? 고션, 그다음에 EV에너지, 현하다전자 다들 플러스가 났죠. 그러니까 중국 종목들만 거의 다 이제는 성장을 급격하게 하고 있구나. 이 일본이랑 한국의 이런 2 차 전지 기업들은 참 힘들구나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까 이런 뭐 그 사자들의 말을 믿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보세요. 그러려면은 좀 버나드 차이나 전기차 이거 여기에서 많이 해 주니까 LG엔솔이나 이런 2차 전지도 다 이런 동향을 봐 드리니까요. 제 유튜브를 보세요. 제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 드리니까 자료로. 저는 뭐 그냥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보고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해 드리는 거고요. 그냥 막 와서 국뽕에 해서 뭐 "중국 전기차 다 망한다. 중국 배터리 망하고 K 배터리가 전 세계를 석권한다." 이렇게 소설 쓰는 사람들의 이 유튜브는 보지 말라는 얘기 보지 말란 말이에요. 왜냐 근데 거기가 조회수가 제 것보다 막 10 배는 더 잘 나오니까 참 거기에 속고 거기에 투자해서 돈 잃는 사람들이 많겠구나. 참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은 K 배터리가 어떻게 해야 오를 것 같냐 이거를 물어보시면은요. 당연히 저는 LFP 인산철 배터리를 K 배터리도 뭐 27 년에 만든다고 하거든요. 빨리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지금 이 자료도 가져왔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중국 배터리 생산 및 판매가 올해 처음으로 1 테라와트시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쭉 해서 업데이트해서 CATL이 45%를 차지해서 1 위고요. 그래서 업데이트 뭐 42%가 올랐다고 YOY 전년 대비 이렇게 성장을 했고 그 뒤에 비아디가 25% 그다음에 CALB, 노션 그다음에 EV, S볼트가 뒤를 따랐다. 그래서 CATL은 37%로 LFP 목록에서 1 위를 차지했으며 비아디가 33%로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산철 배터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동차 배터리에서요. LFP 점유율은 1 월에요. 60% 에서 81%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LFP는 현재 중국을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전기차에서 이제는 LFP 사용량이 압도적으로 이렇게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뭐 그렇게 LFP가 뭐가 안 좋다 막 계속 겨울철에도 뭐가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괴담을 유튜버들이 늘어났지만 그거랑 다르게 성능도 NCM에 비해서 훨씬 나쁘지도 않고 오히려 가격은 훨씬 싸니까 이제 LFP로 다 기업들이 거의 다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CATL과 비아디가 지금 전력 배터리 시장 설치에서 70% 용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더 많은 제조업체가 LFP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인산철이 대세다. 이거는 거스를 수도 없다. 제가 매번 말씀드렸는데 다른 전문가한테 속고 LFP 괴담에 속고 이렇게 해서 참으로 걱정이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 지금 설치량 이렇게 나와 있죠. CATL이 42.6, 그다음에 비아디가 27.2, 그다음 CALB, 그다음 고션.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지금 24년 배터리 설치 용량 중에서 20%가 NCM이고요. 거의 80%가 LFP다. LFP 대세가 맞죠? 이렇게 LFP 늘어나는 거 보세요. 여기 지금 LFP 트렌드가 늘어나는 게 20년에 38.3에서 51.7에서 22년에 62.4, 23년에 67.3, 24년에 79.8 이렇게 트렌드가 이렇게 가는 게 보이시죠? 이게 LFP가 대세가 됐다는 이렇게 반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중국 배터리 전기 자동차 BEV 시장에서도요. 지금 급속한 성장을 거두고 있는데요. 이 자료도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전년 대비 26.2% 증가한 361.9 기가와트시에 도달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배터리 사용량이요. 그래서 여기 쭉 꾸준히 이것도 배터리 여기 막대 그래프 보이시죠? 꾸준히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성장률은 좀 꺾였어요. 이렇게 182% 가다가 89, 20, 25%, 26% 이렇게 이제 다시 또 올라가는 상황이긴 하지만 성장률은 꺾였지만 그래도 계속 상승하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이 에너지 밀도가 저비용 LFP의 수요로 증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인산철 배터리가 이제 점점 증가가 되는 거예요. 이 그래프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면은요. 여기 이 녹색 한번 보세요. 원래는 에너지 밀도가 원래 140에서 160 이게 NCM 배터리거든요. NCM 배터리가 예전에는 주류 시장이었어요. 2019년, 20년, 그다음에 21년, 22년까지도 뭐 주류 시장이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다음에 녹색의 LFP 이쪽 아래가 LFP 배터리인데요. LFP 배터리는 비주류 시장이었어요. 이렇게 20% 이렇게밖에 안 되는 비주류 시장인 게 보이시죠? 그런데 23년부터 보세요. 39%로 올라가고 이건 33% 되고요. 24년에는 56%고요. 18%로 NCM 배터리 위의 시장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이걸 봤을 때 대세가 완전 LFP로 기울었다. 그런데 여기 LFP를 배터리 3사는 안 만들고 뭐 했을까? 참 NCM만 뭐 잘 나간다 거기로만 그 배터리 기업들이 우리가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LG 엔솔만 있는 것도 아니고 SK랑 삼성도 있는데 왜 그중에서 하나라도 왜 LFP를 만들지 않았을까? 마치 뭐 반도체에서 다행히 우리는 하이닉스가 HBM을 만들어 줘서 다행이잖아요. 삼성전자가 헤매고 있지만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한 기업은 그래도 LFP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모두 다 NCM에 몰빵을 하면서 LFP 막 괴담 막 겨울철에 안 간다 이런 이상한 소리만 계속 했었잖아요. LFP 괴담만. 그렇게 하면서 정작 대비를 못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테슬라랑 전 세계 전기차들이 LFP 대세가 되니까 완전 폭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국내 2차 전지 기업 중에서 망하는 기업이 아마 몇 개 나올 겁니다. 무슨 물론 큰 기업 배터리 3사는 안 망할 수 있겠지만 그 아래 뭐 벤더 업체들 있잖아요. 뭐 음극재 뭐 뭐죠 흑연 뭐 양극재 막 이걸로 또 뭐 엄청 막 뭐 에코프로 막 뭐 엄청 많았잖아요. 그렇게 막 설명하는 엉터리 전문가들도 많고 그런 전문가들이 말한 종목들 중에 아마 파산 나오거나 법정 관리 들어가는 종목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정도 나와야 그때가 아마 바닥일 것 같아요. 아직은 멀었습니다. 이 추세를 보세요. 이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 추세대로 가는 겁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이런 LFP를 만들다 보니까 LFP가 또 대세가 되는 게 이 에너지 저장 장치 ESS죠. 여기에서 이제는 NCM 배터리, 삼원계 배터리는 아예 퇴출 수순이에요. 이제는 신규에서 삼원계 배터리를 안 씁니다. 거의 안 써요. 그래서 이 사우디 전력 회사 SEC라고 해서 여기에서 10 기가와트시 ESS 입찰을 했는데요. 비아디가
수주를 따냈다고 합니다. 비아디가 수주를 따내서 엄청난 규모의 이 ESS 사우디에서 2030 년까지 태양광 그리고 그리드 DC에 대한 엄청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수요를 비아디가 가져간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LFP를 결국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드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아디가 지금 이런 LFP 배터리랑 이런 거를 열 관리도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아디는 뭐 반도체 회사이기도 하죠. 반도체도 만들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중국이 그 LF 배터리나 배터리를 잘 만들고 더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배터리 기업에서 이 밀어줄 수 있는 시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동차 시장도 중국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있잖아요. 신재생에너지도 태양광이나 아니면 풍력 이런 거가 이 개발할 때만 엄청나게 개발하다가 저녁이나 바람이 안 불면 개발이 안 되죠. 그러면 이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배터리 산업이 중요한데 그리드라고 하거든요. ESS. 그거를 중국에서는 이 재생에너지 산업도 엄청나게 세계 최고로 많이 하니까 세 개를 다 합쳐도 중국보다 못하니까 그 사업을 하니까 거기에도 이제 LF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죠. ESS 산업이 거기에도 이제는 이제 뭐라고 해야죠? 소비 시장이 열리니까 이런 수요가 있으니까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걱정이에요. 이게 규모의 경제라고 하잖아요. 중국은 계속 큰 시장이 있어서 계속 개발하고 계속 생산을 하고 성장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큰 시장이 없어서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유럽 자체도 이 LF 배터리를 넣을 때 있잖아요. 값이 싸고 품질이 좋은 걸로 넣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값이 싸고 품질이 좋은 거는 거의 뭐 이 시장도 인산철이 지배를 했기 때문에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이나 아니면 태양광이나 지금 유럽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정책에서도 지금 중국이 이 시장을 다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게 걱정이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중국 자체적으로도 우리나라는 이런 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니오라는 기업인데요. 니오라는 전기차 회사예요. 여기에서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을 하는데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게 태양광도 설치를 하고요. 여기에 배터리를 태양광으로 충전한 다음에 이 자동차에 교체를 하거든요.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게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EV에서 스마트 그리드까지 에너지 생태계를 니오도 그렇고 중국 뭐 자동차나 중국 전기차나 중국 이런 배터리 회사들이 다 이런 거를 갖춰가면서 개발이 되고 있다. 이 비아디도 이게 쉘 석유랑 같이 해서 만드는 이 배터리 충전소거든요. 이게 뭐냐면은요, 이 휴게소나 이런 데에 설치가 된다고 하거든요. 슈퍼차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ESS 캐비넷에 연결된 슈퍼차저는 전력망에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얼굴 스캔을 통한 입구, 자판기, 자동 제어, 디스플레이를 완전 갖춘 자율형 휴게소가 있다. 그래서 휴게소 묘들은 전 세계로 쉽게 운송될 수가 있고요. 설치도 간편하다. 그리고 모든 알루미늄으로 어디든 빠르게 설치가 가능하고요. 비아디는 중국과 전 세계에 진행되는 이 대규모의 고속 충전기 확장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에서도 이런 빠른 인프라가 이 충전 인프라가 갖춰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충전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태양광 설치되고 여기에 태양광이 여기 위에 설치돼서 충전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고요. 옆에 쉬는 이런 시설까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또 뭐 배터리 저장소도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여기 이제 쉴 수 있는 휴게소 같이 휴식할 수 있다. 충전하면서 뭐 자판기에서 뭐 빼먹거나 아니면은 TV를 볼 수 있거나 이런 거를 다 할 수 있게 해 놨다. 그리고 쭉 보면은요, 그냥 영상을 가져왔어요. 이거 설명하는 영상이거든요.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비아디에서 이런 태양광 발전을 이용해서 이걸 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양광 발전을 해서 이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에서 미래 충전소 태양광으로 발전하고 쉴 수 있게 하고 있어요. 태양광 충전을 해서 풍력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모든 비아디 차량 소유자는 여기서 이렇게 충전을 할 수가 있다. 태양광 전지로 충전을 한 다음에 쭉 이렇게 들어가서 뭐 이렇게 충전이 된다고 하거든요. 이거 약간 어 자막은 뭐 그렇게 그냥 대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대로 된 해석은 아닌 것 같고요. 쭉 보시면은요, 여기에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면은 에어컨이 있고 이런 TV나 이런 장비들, 그다음에 자판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쉴 수 있어요. 충전하면서 쉬었다가 충전이 다 되고 이게 모니터링하고 충전이 다 되면은 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비아디가 갖추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미국에도 설치가 될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설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이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참 걱정이 많이 되고요. 우리가 뭐 LF 배터리는 삼원계 배터리에 비해서 뭐 이런 뭐라고 해야죠? 출력도 약하고 뭐가 다 약하다 이렇게 했지만 비아디는 그런 걸 다 뛰어넘었습니다. 자, 비아디 보세요. LFP를 달고도 지금 테슬라보다 빠르게 나옵니다. 빠르게 속도가 나온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픽업 트럭이나 뭐 이런 거에서도 추운 날씨에서도 이 주행 거리가 많이 감소가 되지 않고 LFP를 사용을 해도 지금 과열 방지 측면에서 더 낫고요. 그다음에 속도도 많이 낼 수 있다는 이런 자료까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겨울철 충방전이랑 겨울철 주행거리 테스트도 있는데 그 자료도 제가 갖고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면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위터 제로 엣지도 이런 얘기합니다. "중국이 세계 자동차 시장을 장악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는 세계 자동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39%로 거의 뭐 장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주가 흐름만 봐도 비아디, CATL이 1년 주가 수익률 한번 보세요. 3월 3일 기준 비아디가 91.84, CATL이 68.94% 올랐는데요. LG 엔솔이 -11%, 삼성 SDI가 -40%다. 이 차이를 보시면 잘 아시겠죠. 제가 계속 소신껏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아디 또 여기도 있습니다. 이 뭐라고 해야죠? 중장비나 트럭이나 버스나 이 시장, 여기 배터리도 이 시장에서도 비아디와 CATL이 강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시장도 개척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시장에 명함도 못 내밀고 있습니다. 참, 비아디는 지금 이 중장비용 배터리 충전 팩도 나와서 이것도 개발이 되면서 실제 현장에 쓰이고 있습니다. 참, 이거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좀 긴장을 해야 되는데 참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비아디는 중국 베스터 그룹의 새로운 배터리 공장이 생산이 되고 있다. 여기에 생산이 되면은요, JAC의 경트럭과 대형 트럭에 배터리를 공급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아디는 트럭에 들어가는 배터리까지도 생산을 해낸다. 그래서 국내 2차 전지 그럼 과연 언제 오를까요? 언제 바닥을 잡고 오를까요? 저한테 물어보시면은요. 이 리튬 가격이 지금 바닥을 잡고 있거든요. 이게 올라주면은 글로벌 리튬이나 아니면은 국내 2차 전지가 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좀 오를 추세가 좀 안 보인다. 그래서 참 이게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IRA,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아예 뭐 폐지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보조금 정책을 아예 폐지하는데요. 이게 뭐 중국은 어차피 안 받을 거 알고 그것 때문에 원래 디스카운트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바이든 때 이런 보조금을 받을 줄 알고 IRA, 근데 그게 이제는 트럼프가 되면서 안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요, 트럼프는 이제는 중국한테도 이런 말을 최근에 했다고 하죠. "중국 기업들 돈 벌어가는 거 좋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은 우리가 관세 안 때릴게. 공장을 지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미 CATL 아시죠? CATL과 포드, 그다음에 테슬라는 아예 합작을 해서 공장을 지으려고 지금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트럼프 대통령 이 시기에는 아마 이게 다 지어지고 생산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조업을 부활시키려고 하니까 그냥 중국 기업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미국 내에 공장을 지어서 미국 노동자를 고용시켜 줘서 산업을 키워 준다고 하면요, 어디든 괜찮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걱정이 많이 된다. 이 우리나라 지금 2차 전지가 잘 돼야 되는데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조차도 약간 친중 성향이 강한 것 같아요. 왜냐, 테슬라가 어려울 때 지가 상하이에 공장을 지어서 거기서 테슬라의 모델 Y랑 뭐 이런 걸 생산하면서 엄청나게 성장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메가팩도 LFP로 만들고 이번에 CATL의 배터리 들어간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상하이에 공장을 지을 때 그거를 100% 테슬라 지분으로 지어질 수 있게 이렇게 승인을 내준 사람이 그때 상하이 지사였거든요. 상하이 총사라고 해야 되나? 그분이 리창 총리거든요. 리창 총리가 거의 뭐 일론 머스크의 은사죠. 그래서 둘이 뭐 자주 만나기도 하고, 또 일론 머스크는 아마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일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도지 수장을 맡고 아마도 중국 기업들이 테슬라가 뭐 이미 CATL이랑 공장을 지을까 말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미국에서도 중국 공장이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미 지금 테슬라의 상하이 메가 팩토리 있잖아요. 이게 CATL 배터리로 만들어지는데 LFP, 이게 이제는 돌아갑니다. 이게 돌아가면서 생산을 해낼 텐데 테슬라의 이 메가팩이 나올 거예요. 메가팩 시리즈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는 CATL의 배터리, 중국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파이어월이랑 메가팩이 나오는데 이게 중국 배터리가 들어가서 나온다고 하면은요, 과연 우리나라 2차 전지 미래가 참
암담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라봤던 미국에서 좋다 조차 이 지금 중국이랑 경쟁하게 생겼으니까 참으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바닥이 왔냐? 지금 하이먼 미스키 모델에서는 여기까지 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정도밖에 안 왔어요. 포기 정도밖에 안 왔어요. 여기서 더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바닥이 아닐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판단해 보세요. 저는 2차 전지 구장 그냥 가져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미국 ETF를 하던가. 근데 요즘 미국 ETF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2차 전지는 안 해요. 그냥 국내 2차 전지는 내가 물렸다고 해도 미래를 보고 거기에 존버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테슬라를 보든 아니면은 뭐 중국 2차 전지를 보든 아니면 중국 항생테크를 보든 다른 걸 보겠지 이거 2차 전지 존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돈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